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오 종합뉴스. (10월 7일)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재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급식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충암고가 식재료를 빼돌린 정황이 서울시 교육청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담배세가 12조 6천억 원이 될 것이란 예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 지역구 의석수에 대한 합의 도출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선거구 획정위는 어제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2시간 넘게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획정위는 오는 8일 재차 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린 뒤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획정위원들 간 이견이 여전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 시한인 오는 13일을 넘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당대표를 공산주의자로 확신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고영주 방송문화진흥재단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공식 요구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고 이사장의 발언은 시대착오적 극우 언행이라고 규탄하고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결의문에서 야당 의원들을 공산주의자로 낙인찍고 사법부 안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등의 고 이사장의 언사는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에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여부를 확정하고 발표합니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국정감사가 끝나고 다음 주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과 학계 교육계에서는 국정화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결정이 발표되면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오늘 정부가 다음 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이 역사인식을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그만두라고 경고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넘어서 친일 독재를 정당화하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역사 국정교과서는 독일의 경우 나치 시대, 일본은 군국주의 시대, 우리나라는 유신 시대에만 했던 제도라며 그리고 지금 북한이 다시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 분말을 뿌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잃었던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폭처법에 따라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하한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라면서 이는 과도한 처벌이며 재심을 통해서 벌금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지난 2011년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단독 처리에 반대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오늘 야당에 이기는 선거가 가장 큰 목적이며 단합을 하기 위해선 공천 불복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 연석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경선 과정에 대한 불복을 막기 위해 출발한 것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고 김영우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김 대표가 공천에 관한 당원 당규 규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우선 추천 지역과 당원과 국민 의사 반영 비율을 두고 김 대표 측과 친박계가 계속 마찰을 빚자 당의 단합을 강조한 것입니다. 국정원이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국정원이 김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배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종천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함께 펴낸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4 남북 정상선언이라는 책 내용이 국정원 직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법은 국정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뒤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단원고 3학년생의 대학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사고 생존 학생 75명과 체육대회 참여로 부득이하게 수학여행에 참석하지 못한 12명 등 총 87명입니다. 도는 해당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2016년과 2017년까지 신입대학생에 대해 2학기분의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식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충암고가 수차례에 걸쳐 식재료를 빼돌린 정황이 서울시 교육청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충암고 급식 운영 관련 민원조사 결과 보고서에는 충암고 급식 배송원, 조리원, 영양사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학교가 수차례 식재료를 빼돌린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시 교육청은 A씨의 사진과 증언 등을 근거로 충암고가 매일 쌀 20kg 18포 중 4포와 기타 농산물과 공산품 일부 품목의 30%가량을 무단 반출해 2012학년도부터 9,280만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SKT, KT, LG유플러스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해왔다며 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이사와 통신 3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처음부터 제값에 팔았어야 할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고의로 부풀린 뒤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자행했다는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제조이사와 통신 3사의 리베이트 금액을 모두 합치면 이번에 드러난 것만 해도 최소 2조 8,289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가 지난 수년간 학생들의 공연 출연료를 받아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용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오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위해서 전통예고의 학교발전기금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통예고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학생들이 경연대회와 공연에 참가하고 받은 상금과 출연료, 장학금 18건, 6,100여만 원 중 장학금 800만 원을 제외한 5,300여만 원을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학교발전기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담배세가 12조 6천억 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내년 담배세 예상액이 12조 6,884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의 98%가 내는 근로소득세 12조 7,206억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또 2013년 기준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 물린 소득세는 7조 6,639억 원과 부동산 자산 보유세인 9조 5천억 원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납세자연맹은 현행 세금 제도는 서민들의 수입과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유가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 감소에 힘입어 5%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어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날보다 4.91% 폭등한 배럴당 48.5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미국의 원유 생산업체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또 압달라 살렘 엘바드리 석유수출국기구 사무총장도 이날 올해 관련 투자가 22% 감소할 것이라며 공급이 줄어들면서 유가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MF가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낮췄습니다. 수출 부진과 메르스로 인한 내수 침체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IMF는 어제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2.7%로 지난 7월 한국 IMF 연례협의 최종 보고서의 전망치 3.1%보다 0.4%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IMF는 당초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나은 3.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세계 성장률 3.1%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신흥국에 속해 있으면서도 선진국인 미국 2.6%, 영국 2.4% 수준의 저성장 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케이블 TV 업체들이 극장 개봉 기준에 미치지 못한 영화에 극장 동시 상영 타이틀을 붙여 일반 영화보다 2~3배 이상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오늘 극장 동시 상영 기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IPTV 업체와 달리 케이블 TV사의 올해 극장 동시 상영 350건 중 15%인 51건이 기준을 채우지 못한 무늬만 극장 동시 상영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한 개 상영관에서 1회만 상영한 영화에 극장 동시 상영 타이틀을 붙여 일반 영화의 VOD 가격 2,000원에서 4,000원보다 2~3배 이상 비싼 만원에 판매하는 꼼수 상술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원 북부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어제처럼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교차에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0도, 습도 48%입니다. 국민라디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제작 이정일, 진행의 정승조, 신지혜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